여러분, 한국은 봉, 테슬라는 썰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2022년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추정액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에서만 1,000억을 썰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충격적입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을 해서 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완성차, 신차에는 7,500불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요. 중고차에는 4,000불 정도 보조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북미에서 조립이 돼야 돼요. 북미에서. 그런데 북미에서 조립이 안 되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는 어떻게 될까요? 보조금 못 받는다는 결론이잖아요. 보조금 못 받는다. 아니 미국은 투자해달라고 해서 뭐 현대차만 하더라도 조지아주에 투자를 한다. 전기차 공장 투자한다. 알라바마주에 공장 더 확장한다. 뭐 난리도 아니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요.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내면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자동차에게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을 보면요. 야, 참 어떡하나. 현대차는 쉽게 말하면 줄 거 다 주고 뺨 맞는 그런 결론만 생긴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에요. 한국 전체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강대국들 논리에 우리는 여기저기서 동네북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보실래요? 조금 더 가보실게요. 조금 더 가보면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보세요. 테슬라 모델 Y는요 405만 원 줍니다. 테슬라 모델 3는요 405만 원 똑같이 나갑니다. GM의 볼트 EUV는요 861만 원이 나가고요. GM의 볼트 EV는요 900만 원이 나갑니다. 900만 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이 갖고 가는 게 얼마일까요? 테슬라만 1년에 1,000억 정도 갖고 간다고 하니 뭐 GM이 또 갖고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져간 것만 상반기 기준으로 447억 7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447억 7천만 원. 판매 대수로 보면 6,834대를 대한민국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면 1,000억 정도 썰어간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미국에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상반기만 말입니다. 151억 6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1,583대나 팔아먹었으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독일은 87억 8천만 원, 2,892대 그리고 기타 다른 차들 전부 다 하면 135억 3천만 원, 1,818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22억 5천만 원이 상반기에 수입차 보조금, 수입 전기차 보조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대수만 하더라도 13,127대입니다. 뭐 중국차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차는요. 버스에도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 전기버스는 우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절반을 차지해가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 그러니 버스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중국 버스가 대한민국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겁니다. 세상에나. 안 그래도 중국인들 와서 조선족들 와서 요즘은 사장님 얼마 줄래 하면서 배짱 땡기면서 일한다고 하는데 중국산 전기 버스까지
마구마구 돌아다니면 그들의 어떤 자만심은 더 커지겠네요. 참 답답하네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전기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트럭도 들어오자마자 덩펑 샤오깡이라는 마쓰다라는 자동차인데요. 이게 808대나 팔아서 순식간에 2위로 등극했습니다. 수입차 전기 트럭도 말입니다. 그러니 전기 버스, 전기 트럭은 중국한테 다 뺏겨.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볼보 트럭도 있지만 볼보 트럭도 977대나 되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봉이의 봉, 전 세계 봉이에요. 전 세계 봉.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정책을. 도대체 정책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아니 전 세계는 이미 자국 중심의 정책을 쓰고 자국 우선주의를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내 퍼주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게 이런 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국인들이 더 신나지. 아니 심지어는 말입니다. 제가 갖는 식당 같은 데서 보면 외국인하고 중국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싸우는 것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은 평등하다고요? 평등하죠. 당연히 평등합니다.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나라가 다를 땐 상호주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저는 상호주의 원칙이 빨리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이 상호주의 원칙이 돼야지 전 세계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죠. 강대국만 힘이 세다고 그냥 약소국한테 밀어붙이고 안 되면 탱크 몰고 들어가서 쳐 부수고 이래서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계 질서라는 게 강대국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좀 우리 국민이 아니죠. 우리 국가도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상호주의 원칙대로 미국이 똑같이 하면 물론 우리는 미국 편을 많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니까 미국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거 맞아요. 시장 경제를 승성하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만큼 미국에 투자해 주면 그에 대한 보상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호주의니까.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 대우하잖아요. 그러면 상호주의 원칙에서 아주 입각해서 제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국내 산업이라도 살리지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진짜 최악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 솔직히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제발 대한민국에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좀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